1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가격리 중 가족들과의 접촉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소각 용량 증설 변경 허가를 신청한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위류 폐기물 소각업체 A사가 기장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악취 배출 시설 지정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샌드 주라기 월드를 주제로 한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전이 지난 주말까지 열렸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모래조각 작품 전시와 군함로 플라워 카펫은 이달 말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여야정이 10일 협약을 맺고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협약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기존 확진자의 동료 2명과 가족사의 전파로 확진된 6명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가족 간 감염자 중 5명이 확진된 가족과 함께 사는 사이였고 1명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수시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식사를 같이 하며 대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장시간 함께 생활하므로 가정에서는 상시 창문을 여는 등 실내 환기를 해주시고 손이 자주 닿는 집기 표면과 욕실 등 공용 공간을 소독제 묻힌 수건으로 문질러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는 또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상황이 두드러지는 만큼 격리 중에 동거 가족과의 접촉은 지양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실내보다는 실외를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걷기 관광 코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가 해리단길에서 청사포까지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린레일웨이 내 숨어있는 공간인 청사포의 옛 군막사를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남부선 옛 철길 따라 조성된 그린 레일웨이입니다. 노부부, 어린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 젊은 연인들, 굳이 편한 옷과 신발을 갖추지 않아도 해안을 따라 선선한 바닷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벗삼아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해안가를 걸으면 정말로 저게 오륙도가 보이고 진짜 모든 게 좀 깝깝하게 이렇게 힘들 때도 이 오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확 튀는 그런 기분으로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해변 열차 운행 구간인 미포에서 송정 사이 산책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쉼터, 나무 데크 아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그릴레이웨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숨어있는 공간인데요. 옛 군 막사로 활용됐던 공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데요. 이곳이 시민들의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1985년 북한 간첩선이 청사포에 침투한 이후 세워진 군막사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이 공간을 활용해 그린 레일웨이와 연계한 관광 명소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차츰차츰 이게 햇볕과 파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삶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는 이 군막사를 청사포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수풀이 우거져 드러나지 않는 옛 돌계단을 정비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해리단길에서 이곳까지 자연스럽게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곳곳에 지역의 특색과 테마, 스토리를 담은 포토존과 안내판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해리단길에서 그린 레일웨이 도보 관광 코스 조성 사업은 오는 10월 마무리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흩어진 지역의 자원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소각 용량 증설 변경 허가를 신청한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 A사가 기장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악취 배출 시설 지정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장군은 A업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 권고와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지정을 고시했는데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의 손을, 2심에서는 A업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7일 원심이 기장군의 악취 시료 채취 당시 기상 상태와 주변 업체 영향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기장군은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변론하겠다고 밝혔고 오규석 기장군수는 해당 업체의 소각 용량 증설 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허가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의 여야정이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일 오전 부산의 미래발전과 시정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 4자 간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야정은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 조속 건설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6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행복이 부산시정의 최고 가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룡을 주제로 한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전이 주말까지 열렸는데요. 축제는 끝났지만 공룡들의 세상은 이달 말까지는 계속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룡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해운대 백사장. 귀여운 아기 공룡 둘리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는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점령했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가 올해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주제는 샌드 주라기 월드.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작품 전시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국내 모래작가 3명의 작품 11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원스러운 바다와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난 공룡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모래성이랑 같이 보니까 되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둘리요. 저 어렸을 때 재밌게 봐서. 바다랑 그렇게 공룡 그 모래 작품을 같이 보니까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나중에 보면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 기다란 봄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고 도심 속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꽃의 터널을 지나면 형형색색 봄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지요. 이리 좋은데 어디서 있었냐. 마음이 칵 맺힌 게 좀 피니까 좀 바람에 찌죠. 공기가 굉장히 좋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상쾌가 싹 너무 우울증이 싹 없어져요. 장미꽃도 그렇고 이 모든 꽃이요. 너무 도로를 잘 해놨네요. 전시 중인 꽃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모래축제의 공식 행사는 모두 끝났지만 작품은 오는 30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전의 아마추어 모래조각가 온라인 시상식이 10일 오후 해운대 관광안내소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참가자들은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과도한 유전자 변형에 경각심을 갖고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티라 노하다라는 작품을 만든 샌드위치 팀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상팀인 샌드위치 팀에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내년 모래축제에 전문 작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래조각 실력을 더 연마해서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모래 작가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형 축제를 조성하기 위한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대회는 올해 10팀이 2박 3일간의 경연을 펼쳤고 관람객과 전문 작가들의 심사를 통해 모두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부산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 해결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해 위험성을 알리고 직접 폐쇄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청 1층에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19만 8천여 부산시민 서명 용지를 들고 지난 2월 5일부터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 90여일 만인 지난 7일 신임 부산시장과 면담이 진행됐지만 실험실 폐쇄 문제가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되풀이됐습니다. 추진위는 결국 95일 만에 주민투표 요구 농성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영무소 역할만 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산시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기다려왔던 것을 멈추고 시민들이 직접 미군 세균 실험실을 폐쇄시키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론입니다. 부산 외 경남과 대구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세균 실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들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미군 세균전 부대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향후 이들 지역과 연대해 전국적인 대응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세균 실험실 또 세균전 부대 있는 인근 시민들과 함께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내 땅에서 그 무시무시한 세균 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편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4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렸죠. 이슈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때 방사능 누출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 김민정 부산시의회 의원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에 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장군의 원전 시설이 밀집해 있고 해체 시에도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보십니까? 저희가 그 해체 계획서라는 것을 이제 원안위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원자력 한수원에서요. 그런데 그 해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제 이 해체를 했을 때의 방제라든지 이제 방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희에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기술이 100% 지금 다 저희가 확보된 게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100% 완벽한 기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이런 우려는 계속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방제나 방염 등 기술적인 부분이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는 2026년에는 연구용 원자로가 운영이 되죠. 이 원자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대전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새로운 기술로 도입되는 연구용 원자로인데 예. 이제 19.5% 정도의 우라늄을 농축시킨 이제 판형으로 쓰게 되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그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 지금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대피 매뉴얼이라든지 그 외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고
의료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되는 거는 그 발전소 한 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대비책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리고 의료용을 위해서 부산에 그리고 고리에 그 발전소 옆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당위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하며 또 특히 부산시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연구용 원자로도 그렇고 해체센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전에 대한 주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사능이 언제 어느 때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되는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산시인데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가진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강력하게 부산시에 권한을 요구를 하셔야 하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시각 한 장 먼저 발빠르게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산자부하고 원안위가 위험한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된 부산에 이런 발전소를 두면서 정작 부산시에 그런 정보가 제대로 교류되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우선 저는 10km 정도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해주려면 정보 공개가 가장 우선이고 그거를 가장 먼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산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참여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지원 사업은 4월 말을 기준으로 1004건이며 지원 금액은 2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임대인 5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하고 착한 임대인과 함께 상생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김현정 부산 미디어국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김배혁 센터장의 지목을 받은 김현정 국장은 지역 방송사로서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국장은 다음 주자로 정동만 국회의원과 유정임 뉴스원 부산경남본부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지윈드스카이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부산 주민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윈드스카이 측은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주변의 어업활동이나 해상교통과 조화롭게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자세히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은 청사포 앞바다에 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청와대에 대기업 총수를 사면해달라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오 군수는 호소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며 전시회는 지도자의 결단이 형평성이고 국민 공감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 투자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